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할 때가 많은데 매일 이곳에 재미있는 사연 들으며 일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친구가 옆에서 말해주는 기분이라 참 좋아요. 누구나 가슴속에 말 못한 사연 하나씩 품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얼마 전에 아주 기막힌 일을 겪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전 시모를 마주쳤기 때문이랍니다. 화장실에서 너무나 우연히 마주친 시모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예정이 있잖니.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정이 있어요? 당장 고소할 테니까 법대로 해요.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내가 이렇게 빌마.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니? 왜 시모가 저에게 이렇게 빌게 된 건지를 이야기하려면 결혼 전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동생이나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어린 시절 그리 넉넉한 형편의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부모님도 항상 바쁘게 일을 하셨기에 동생과 집에서 둘이서만 있는 날이 흔했죠. 그래서 은연중에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찍부터 격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같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2년 정도 공개 아닌 공개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 양쪽 집안 모두 비슷한 형편이었기에 딱히 반대는 없었고 친정 부모님도 알아서 잘 살라는 시기셨고요.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남편은 홀어머니와 둘만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힘들게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아주 좋고 남편도 자기 어머니라면 아주 꿈뻑 죽더라고요. 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진 같은 공장에서 계속 일을 했다가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20대 초반부터 계속 일을 했어야 해서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 처음엔 좋더라고요. 물론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여유를 즐길 사이는 없었지만요. 남편은 3교대로 일을 다녔기 때문에 육아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이 기저귀 한 번도 갈아준 적이 없답니다. 성격도 좀 가부장적인 면이 크고 워낙 잠잘 시간도 부족한 걸 알기에 웬만하면 제가 다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밤에 일하게 되면 삼시세끼를 다 차려줬어야 했는데 육아에 집안일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고기 반찬은 하나 올라와야지. 또 계란을 해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밖에서 돈도 벌어다 오는데 반찬이 이것뿐이야? 나 아기 때문에 잠도 거의 못 자는 거 알잖아. 지금 손목도 너무 아파서 프라이팬도 못 들겠어. 재료 손질할 시간도 없다고. 야, 손목이 삔 것도 아닌데 왜 요리를 못해? 그리고 너 집에서 편하게 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손질할 시간이 없냐? 아주 세상 편한가 봐? 맨날 애 핑계만 대면 다야? 남편 밥은 제대로 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놀긴 뭘 놀아.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이 뭘 좀 사다 주던지 아니면 사다 먹던지 아님 공장 일찍 가서 구내식당에서 먹어. 와, 내가 아주 속아서 결혼했네. 연애할 땐 그렇게 여성스러운 척하고 밥도 잘할 것 같더니만 내가 아주 생백수로 집에 들였네. 아우씨. 남편은 숟가락을 바닥에 확 내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임신했을 때도 제가 먹고 싶다는 게 있어도 많이 사주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들어봐서 싼 거만 사주고 멜론같이 비싼 건 못 들은 척하고 말곤 했죠. 그리고 남편은 엄청 짠돌이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돈 아깝다고 커피숍은 절대 안 가고 어차피 소화되면 다 똑같다면서 매일 돈가스나 국밥 같은 메뉴만 먹었어요. 돈 펑펑 쓰는 남자보단 아끼는 남자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결혼했는데요.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제 뒤를 쫓아다니면서 방마다 불 끄면서 잔소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한 번 코푼 휴지를 너덜해질 때까지 3번, 4번 쓰는 건 기본이에요. 변기물도 3번을 쌓아내리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화장실을 청소해도 항상 찌린내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도 참 바보 같죠.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그새 아이를 둘까지 낳고 살았는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유치원 갈 때가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큰소리치는 게 싫어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답니다. 한번 싸우게 되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무섭게 하는지 사는 내내 제가 항상 져주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짠돌이처럼 사는데도 막상 돈은 많이 못 모으더라고요. 돈 아낀다고 남들 먹는 것처럼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사는데 10년이 다 돼가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 유치원도 다녀야 되는데 생활비 좀 올려줘. 한 달에 50만 원은 정말 너무 적어. 애가 둘인데 더 아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더 쓸 생각을 해? 당신도 지금보다 좀 더 아껴 쓸 궁리를 좀 해봐.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가난한데도 아끼고 아껴서 나 키웠어. 당신은 왜 못해? 내가 당신 어머니야? 그리고 지금 시대가 같아?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당신이 마트에 좀 가보라고. 참나, 마트가 비싸면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봐. 맨날 편하게 마트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아, 장모님은 뭐 김치 같은 것 좀 해서 안 보내주신대? 우리 엄마 요즘 무릎 아파서 고생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는 어머님은 가까이 사시면서 도와주시는 것도 없잖아. 당신이 가까이 사는 어머님한테 부탁을 해봐봐. 우리 엄마는 이제껏 나 키우느라 고생만 했는데 또 반찬 해나르면서 고생만 하라고? 넌 우리 엄마가 만만하냐? 어찌나 자기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부르르 떠는지.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 흉이라도 본 줄 알겠어요. 남편이 월급을 관리하기에 저는 확실히 얼마를 벌고 저축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죠. 가끔 물어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면서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 아주 좋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한 손에 묵직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아주 의기양양하게 식탁에 탁 내려놓았어요. 저한테 풀어보라는 식으로 고개를 까딱하길래 열어봤더니 비닐봉지 몇 개에 음식이 싸져 있었어요. 하나는 콩나물 무침, 하나는 제육볶음이고 식어 빠진 계란말이도 있고요. 김치도 있더라고요. 내가 구내식당 이모랑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매일 남은 거 싸주신대. 진짜 잘 됐지. 뭐라고? 그럼 이게 회사 식당에서 싸운 거란 말이야? 그래, 이거 아무나 안 싸주는 거야. 워낙 나랑 친하고 이모가 너도 알고 우리 사정도 아니까 해주는 거지. 남은 음식을 왜 싸우는 건데? 맨날 이렇게 가져온다고? 이건 애들 먹기에 양념이 너무 세고 여름엔 금방 상하는데 애들은 못 먹여. 그냥 가져오지 마. 네가 뭔데 가져오지 말아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오늘 전화했는데 엄마는 엄청 잘했다고 하시던데. 너 맨날 반찬하기 힘들다고 마트 비싸다고 난리잖아. 그래서 내가 몇 날 며칠을 식당 이모를 얼마나 졸랐는지 알아? 애들이야 물에 씻겨 먹이면 되고 못 먹는 건 내가 먹으면 되지. 그럼 너도 내 밥 안 차리고 좋잖아. 제가 싫다고 한들 안 가져온 남편도 아니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두었어요. 어차피 저는 애들한텐 안 먹일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서 주더라도 애들한테 깨끗한 거 먹이고 싶지 비닐봉지에 싸운 잠바는 먹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남편 말대로 남편이나 열심히 챙겨줬죠. 반찬 투정을 하는 날이 있으면 구내식당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니까 잔소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남편 밥은 안 해도 되니까 편해서 계속 가져오던지 말던지 놔두었답니다. 나중엔 반찬이 많이 남으니까 시어머니 집에도 갖다 주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도 안 썼죠. 확실히 남편 먹는 식비가 줄어드니까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과일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으니 저한테도 좋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느닷없이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모는 같은 동네에 사는데 항상 일하러 다니고 모임하고 다닌다면서 엄청 바쁘더라고요. 집에는 잘 찾아오지 않지만 한 번씩 오면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는지. 차라리 자주 연락을 안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시모가 심술궂은 얼굴로 저를 딱 째려보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겁이 덜컥 났죠. 너는 집에만 있는 애가 어떻게 안부 전화를 한 번 안 하니?
내가 이렇게 찾아와야겠어? 어머니 워낙 바쁘게 지내시니까 방해될까봐 그랬죠. 죄송해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내가 뭐 못 올 때 왔니? 우리 손주들 얼굴들 좀 보고 집안 꼴 잘 돌아가나 한번 보려고 왔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하소연을 하는지 아니? 넌 이제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린다면서? 이제 청소도 안 해? 집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애들이 있으니까 치워도 장난감이 계속 나오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시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소파에 앉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퇴근하고 돌아왔죠. 알고 보니 둘이 미리 연락을 하고 시모가 집에 온 거였더군요. 오늘 식당에서 엄청 맛있는 거 나와서 따뜻할 때 같이 먹으려고 내가 엄마 불렀지. 무려 소불고기가 나왔다니까. 여보, 얼른 밥 좀 차려. 둘이 얼마나 맛있다면서 개걸스레 먹는지 보고 있던 제 입맛이 달아나더라고요. 보기 싫어서 TV를 보는 척 거실로 나왔답니다. 남편이 씻으려고 욕실로 들어가자 시모가 등에 대고 소리치더라고요. 욕조막에 끼우고 욕조에 들어가서 샤워해. 그물 버리지 말고. 알았어? 시모가 뭘 하려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다 씻고 나오니까 시모가 말하는 게 가관이었어요. 아까 보니까 빨래할 거 많던데 그 욕조물을 받아다가 세탁기 돌려라. 그럼 물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니? 난 요즘 항상 그렇게 한다. 근데? 씻고 나온 물로 세탁기에 넣으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너무 더럽잖아요. 더럽긴 뭐가 더러워? 그리고 어차피 헹구기 전에 물 다 내려가고 새물로 바뀌는데 뭐가 문제니? 내가 다 생각해보고 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그렇게 해라. 넌 어쩜 아낄 줄을 모르니? 그러다 언제 돈 모을래? 나이 많은 어른이 삶의 지혜를 알려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를 것이지. 하여튼 말이 많아. 오, 엄마,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네. 역시 우리 엄만 똑똑하다니까. 남편이 신나서 욕조물을 퍼다가 세탁기에 붓더라고요. 저는 보기만 해도 역겨워서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물을 아끼면 얼마나 아낀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두 모자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빨래가 다 되고 나서 저에게 갖다 놓으려고 빨랫감을 주는데 손도 대기 싫더라고요. 결국 혀를 차던 남편이 스스로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시모가 곱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넌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호들갑이니?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세탁기까지 돌리고 빨래도 돌렸으면 감사합니다 서방님 하고 얼른 놀아야지. 하여튼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이 저녁에 씻고 나오면 목욕물은 항상 재사용하거라. 세탁할 게 없으면 그 물로 애들을 씻기던가 너 씻던가 하라고. 알겠니? 제가 대꾸를 안 하니까 시모가 저를 째려보는 게 느껴졌어요. 본인 아들은 깨끗한 물에 샤워시키고 저와 제 자식들은 더러운 물로 샤워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기에 싫다고 말하려 했지만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한마디에 2절, 3절, 아니 10절도 가능한 시어머니였기에 그냥 알겠다고 대충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좀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았죠. 애미야, 내가 다음 달에 개모임에서 여행을 간다는데 지금 다 예약을 해야 한단다. 80만 원이라는데 네가 좀 여행사 이체 좀 해라. 네? 80만 원이요? 아, 저희 생활비도 모자라서 매달 간신히 살아요. 당장 그렇게 여윳돈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생활비 받아서 쓰는걸요. 아니 남편이 몇 년을 일했는데 모아둔 돈이 100만 원도 없어? 너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네가 해프게 쓰니까 없는 거 아니니? 이 사람이 월급 얼마 받았는지도 말 안 해줘요. 여보, 말 나온 김에 통장 좀 보여줘봐. 확인 좀 해보게. 내가 본 돈을 네가 왜 확인을 해? 됐어. 엄마, 내가 돈 보내줄게. 걱정 마. 그거야 나한테 바로 전화해서 말하지. 뭐하러 지금 말해. 그래도 내가 생각이 있는 CM인데 며느리도 같이 있을 때 말을 해야지. 안 그러니? 여기 계좌번호니까 내일까지 보내고 나한테 전화해라. 난 간다.
한 달 생활비가 넘는 돈을 시모한테 준다니 너무 열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태평하게 배를 두드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저는 마음을 먹고 남편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핸드폰으로는 다 잠가놔서 볼 수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일하러 나간 어느 날 방안을 다 뒤져서 통장을 찾았죠. 저한테 꽁꽁 감추느라 서류봉투 안에 넣어 교묘하게 숨겨놨더라고요. 서류봉투 안에는 무려 10개가 넘는 통장들이 있었어요. 저는 적금이라도 되나 기대를 하고 열어봤는데 보니까 이미 다 사용한 통장을 모아둔 거였어요. 저는 날짜별로 통장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남편의 월급과 그동안 사용했던 내역을 다 볼 수 있었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시모에게 용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신혼 때 양가 부모님 용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이 키우고 돈 모아야 해서 용돈은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었거든요. 근데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만 생활비의 반 정도 되는 돈을 매달 보냈다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일을 안 하던 사람도 아니고 돈 안 번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니까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오자마자 남편 눈앞에 통장들을 던져버렸죠. 아,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야, 너 지금 내 방 뒤져서 통장 찾아낸 거야? 참나, 남의 물건 손대는 거 범죄다. 알긴 아냐? 범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지금까지 나 몰래 어머니 용돈 계속 드리고 있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평생 비밀하고 살려고 했어? 말하면 네가 잘도 그러라고 하겠다. 너희 부모님한테도 보내라고 징징댔겠지.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는데 당연히 생활비를 드려야지. 장인어른은 경비를 하셔서 돈도 버시잖아. 두 분은 우리 엄마보단 형편이 낫잖아, 안 그래? 우리 엄마 아빠 형편이 어떤지 당신이 가보기나 했어? 명절 때도 맨날 일한다고 몇 년째 가지도 않았잖아. 아빠 허리 아파서 경비 관둔 지가 언젠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우리가 부부 맞아? 야,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돈 벌어다가 너랑 애들 살 생활비 꼬박꼬박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다 쓰는데? 적금 들면 다 보여줘봐. 통장 다 보여달라고. 이게 왜 들어오자마자 바가지야? 왜 내가 내 돈을 너한테 보여줘? 절대 안 돼. 내 돈에 손댈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은 화를 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주는 돈으로 최대한 아껴 쓰면서 살림을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란 희망 하나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이젠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죠. 제가 함께 모으고 있다고 생각했던 돈은 우리가 아니라 남편의 돈이었다는 걸요. 그동안 밖에서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으면서 미련하게 아꼈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무시를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돈을 벌기로 결심했죠. 항상 돈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집에서 할 부업도 알아보고 뭘 해보면 좋을지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요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주부들 이야기를 보니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10원 하나 없었죠. 일단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 하니 돈 하나 없는 현실이 얼마나 서글프던지요. 저는 며칠 동안 남편을 투명인간 대하듯이 대했어요. 어차피 남편 밥은 안 하니까 혼자 차려 먹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아이들과만 밥 해먹고 얘기하고 노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남편이 저에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동안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신경을 덜 쓴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가까이에 사시니까 더 챙기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 내가 미안하니까 이번 주말에 처갓집에 가서 제대로 한번 저녁 사드릴게. 어때? 그래, 알았어. 근데 당신 지금 여윳돈 얼마나 있어? 나 100만 원만 줘. 뭐? 100만 원? 야, 100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인 것처럼 쉽게 말한다.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생전 안 하던 말을 해. 나도 일 좀 해보려고.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것 좀 해보려고 해.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도와줘. 그동안 미안했다며.
이게 맨날 집에서 놀면서 이상한 동영상이나 보고 헛바람이 들었구만. 네가 무슨 사업을 해. 사업의 개뿔도 모르는 게. 개나 소나 사업해서 돈 벌고 성공했다니까. 너도 하면 될 것 같아? 꿈 깨셔. 귀한 100만 원 털어먹지 말고 얌전히 애들이나 키워. 그게 돈 버는 거야. 남편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길래 한번 말해본 거였는데 역시나 매몰차게 무시하고 거절했죠.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사업 자금을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고 진짜 남편이 애들까지 직접 챙겨서 친정집으로 가더라고요. 오랜만에 손주들을 본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죠. 형편이 안 돼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녁에 남편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을 알아놨다면서 자신있게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소갈비라도 사줄 건가 기대를 잔뜩 하고 따라 나섰죠.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멈춰선 곳은 한 명당 10,000원짜리 고기 뷔페였답니다. 식당을 본 부모님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제가 너무 민망해졌어요. 더군다나 이 식당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고기가 별로라고 소문난 곳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속삭였죠. 여보, 여기는 별로 맛없는 데야. 나도 예전에 와봤어. 우리 다른 데 가자. 무슨 소리야. 내가 찾아보니까 다 맛있다던데. 너도 최근에 먹어본 것도 아니잖아. 빨리 들어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던 엄마가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도 싱글벙글하며 들어가는 걸 보니 부모님 앞이라 화도 못 내겠고 미치겠더라고요. 역시나 고기는 맛이 없었는데 공짜라면 양잿물까지 마실 남편은 쩝쩝거리며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부모님도 조금 드시다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고 있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났어요.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는 내내 차 안에서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죠. 그런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아주 신나 보이더라고요.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는 거야. 오늘 나 덕분에 장인 장모님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거 봤지? 잘 먹긴 뭘 잘 먹어. 당신이나 맛있게 먹었지. 차라리 돼지갈비집이라도 가는 게 낫지 10,000원짜리 뷔페가 뭐야? 부모님 보기에 민망해서 혼냈어. 뭐? 잘 먹어놓고 뚱딴지 같은 소리야. 돼지갈비 1인분이 얼만지 알아? 그런데 가느니 뷔페 가서 실컷 먹는 게 낫지. 너는 사주도 날리냐?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생각하냐고. 호감?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내가 생활비 아껴갈 때마다 시어머니 용돈 주고 있었으면서 1인당 10,000원 하는 뷔페 한 번 데려다 준 걸로 호강하는 거라고? 내가 우리 부모님 보기 창피해서 너 같은 애랑 못 살겠다. 알겠어? 저야말로 푸대접하다 못해 친정 부모님도 업신여기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살가운 아버지도 아니고 제가 혼자 다 키웠기 때문에 애들은 아빠와 정도 잘 없거든요. 왜 내가 이 남자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고 있어야 하나요? 제가 스스로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께 소갈비도 부담 없이 사드리고 애들한테도 마트에서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은 것 다 사줘야겠다고 결심했죠.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있었는데 가끔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딱 맞아서 언제 구인 공고가 날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얼른 가서 면접을 봤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이 났죠. 저는 남편에게도 바로 통보를 했는데 반응이 뜻밖이더라고요. 그거 몇 시간에서 꼴랑 얼마나 번다고 그래.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들 돌보는 게 돈 버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해. 애들 유치원 갔다 오는 시간 사이에 하는 거라 충분히 할 수 있어. 꼭 할 거니까 말리지 마.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일주일 정도는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일하는 분들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점점 일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애들이랑 지지고 볶다가 사회 활동을 하니 몸은 힘들지만 생활 자체가 활기차게 변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고 월급을 처음 받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장난감도 사주고 친정 부모님께도
얼마 안 되지만 용돈도 보내드렸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돈을 모아 온라인 사업을 해볼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중이었죠. 그날도 마트에서 채소들을 정리하고 태그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입구에서부터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아줌마들 대여섯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지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시무가 있더라고요. 옷도 아주 화려하게 입어서 누가 보면 부잣집 사모님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항상 무슨 모임을 다닌다고 바쁘더니 저렇게 신나게 살았구나 싶었죠. 그래도 시무니까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무를 향해 눈을 계속 마주쳤어요. 기척을 느꼈는지 시무가 제 쪽을 돌아보고는 기함을 하며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들을 데리고 서둘러서 마트를 나가버렸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어리둥절하고 기분도 은근히 나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애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세게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나 시무가 고가한 눈빛을 하고 쳐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너 무슨 일 한다고 하더니 그 마트에서 일하는 거였어? 저 보신 거 맞네요? 근데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야, 그럼 친구들한테 저 꼬질꼬질한 옷 입고 오이 나르는 애가 내 며느리라고 말하라는 거야? 내 친구들은 예전부터 다 네가 대기업 다니는 줄 아는데 누굴 망신 줄 일 있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돈 벌고 있는 게 부끄러우세요? 마트에서 일하는 게 퍽이나 자랑스럽기도 하다. 아이고 오늘 시급했네. 돈 좀 번다고 아주 유세가 대단하다 얘. 무서워서 간다. 아이고. 시무가 쏘아붙이고 가버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작 자기 아들은 지금까지 공장에서 일하는데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웬 말인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수중에 돈이 있으니 마음 자체가 여유로워지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적게 주던 말던 신경도 잘 안 쓰게 되고 말이죠. 원래 남편은 핸드폰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성격인데 요즘 따라 매일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나 궁금했죠. 돈이 아까워서 바람필 위인도 못 되는데 말이에요. 옆에서 헬기 보니까 주식 그래프 같은 걸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주식하는 거야? 주식할 돈은 있고? 네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내가 말도 안 꺼내는 거야. 요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엄청 많대. 공장 형들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도 형들이 알려준 거 몇 개 샀는데 진짜 많이 올랐다니까. 그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쑥쑥 불어나는 걸 보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주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남편도 경제 개념도 잘 모르고 공부도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뭘 믿고 덜컥 주식을 한다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를 투자하는지도 말 안 하니까 정확한 액수도 알 수 없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아주 싱글벙글해서 저한테 핸드폰을 들이밀더라고요. 이거 봐,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사실 자본이 클수록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아씨 돈이 없으니까 얼마 벌지도 못해. 그러다가 다 날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처럼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이 그거 다 잃으면 감당할 수 있겠어? 부정 타는 소리 하지도 마. 네가 주식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생각해본 게 있는데 들어봐. 우리 어머니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을 좀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 창고방 하나 남으니까 저기 깨끗하게 치워서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어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가뜩이나 내 식구 사는데 좁아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모신다고? 아, 주식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다신 말도 꺼내지 마. 남편은 거의 일주일 넘게 합가를 하자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들어줘도 이건 절대 안 된다며 저도 완강하게 반대했죠. 그랬더니 다른 궁리를 하는지 더 이상 말은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본격적으로 물건을 사보고 온라인에 올려보면서 저만의 사업을 시작했죠. 아이들 재우고 밤 늦게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일하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너무나 피곤했지만 일이 정말 재미있고
주문도 한두 개씩 들어오니까 신기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알면 분명히 못하게 할 게 뻔해서 베란다에 택배 상자를 숨겨두고 남편이 없을 때 몰래 포장하고 택배를 보냈는데요. 주문량이 점점 늘기 시작하니까 택배 상자를 숨기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이 베란다에서 상자를 발견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상자를 저한테 막 던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놈의 옆했네야.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 나 몰래 하는 거 맞지? 돈 조금밖에 안 들였어. 그리고 물건도 꽤 잘 팔려서 돈도 벌었어. 마트 가서 돈 좀 번다고 네 맘대로 돈 써제끼고 다니냐? 그거 할 돈으로 차라리 애들 떡볶이나 한번 다 사 먹으라. 당장 안 그만둬? 투자한 거보다 돈을 더 벌었다니까? 내가 당신처럼 주식을 했어 뭘 했어? 돈 벌고 있다는데 왜 못하게 해? 남편은 악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계속 상자를 던지고 제가 방에 숨겨놓은 파는 물건들을 기어이 찾아내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달려가서 물건들을 몸으로 막고 하지 말라고 악을 썼죠. 남편은 씩씩대며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꾹꾹 울면서 박살난 물건들을 치웠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저의 인생을 희생했는데 남편은 제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도와주기는커녕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더 이상 남편과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남편은 주식으로 돈을 엄청 잃은 것 같았어요. 매일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리고 눈이 벌게져서는 육즙거리를 늘어놓았죠. 그러더니 기어말 소리를 늘어놓았답니다. 지금 물타기를 해야 돼. 집 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야겠어. 당신 진짜 미쳤어? 이 집 날라가면 우리 어디서 살라고. 절대 안 돼.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이혼이야? 이 집이 내 명의인데 네가 뭔 권리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혼? 네가 나랑 이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한 달도 안 돼서 돈 없다고 살려달라고 기어들어올게. 어디 그런가 안 그런가 두고 보면 알겠지. 우리 이혼해. 너 절대 다시 안 받아줄 거니까 각오해. 애들도 네가 다 데려가. 우리는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고 힘들었던 저의 결혼 생활도 끝나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쉽게 이혼이 되니까 얼떨떨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갖고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죠. 친정 부모님도 걱정은 되셨겠지만 전 남편이 지금껏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셨기에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전 남편과 시모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친정 부모님과 아이들과 살아가니 더 행복하고 생활도 편해졌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있는 다른 마트에서 일하면서 온라인 사업에도 더욱 집중했는데요. 한번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저는 1년치 연봉 정도까지 볼 수 있었답니다. 저도 놀라고 지켜보시던 친정 부모님도 엄청 놀라셨죠. 저는 완전히 온라인 사업에만 매진했고 1년 만에 매달 월 2천만 원까지 벌 수 있었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업가들을 만나는 모임에서 지인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요. 지인들이 많이 도와줘서 사업도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외모적으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었죠. 돈을 많이 버니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달라지고 씀씀이도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서울의 친정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살아도 넉넉한 큰 아파트도 매매할 수 있었답니다. 여유로워진 생활 덕에 집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저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사업가 행사가 있어서 자주 가던 호텔에 지인들과 함께 갔죠.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이미 VVIP였는데 이번 행사는 이 호텔의 사장이 주최하는 거라 연회장에서 크게 열렸답니다. 저는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궁시렁대면서 대걸레를 아무렇게나 휘저으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거슬렸지만 계속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때 거울 안에서 고개를 올린 청소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바로 전 시모였거든요. 시모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다가 위아래로 저를 계속 훑어보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네가 이렇게 비싼 호텔은 어떻게 왔대? 보나마나 나처럼 일하러 온 거겠지. 여기 오늘 무슨 파티가 있다던데 거기서 일하는 거니? 근데 왜 이렇게 옷을 차려입었어? 보아하니 이혼하고 아주 막 사는 모양이네. 말 가려 해요. 나 여기 손님으로 온 거예요. 나가게 저리 비켜요. 손님 좋아하네. 네가 뭔데 이 으리으리한 호텔에 손님으로 왔다는 거야? 나한테 그걸 믿으라고? 아이고, 이 구두는 뭐야? 너한테 이런 게 어울리기나 해? 그때였어요. 시모가 대걸레로 제 구두를 마구 문질러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월급 6개월을 모아도 못 사는 거야. 아이고, 시장 가서 10,000원이면 살 거 가지고 웃기고 있네. 어디서 거짓부렁이야? 이게 뭔 사기꾼 됐나 아주 기세가 대단하네. 어디 시어머니한테 반말짓거리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시어머니야. 당장 변상해. 절대 합의는 없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시모가 이번에는 대걸레로 제 머리를 문대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모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 버렸어요. 시모가 넘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대걸레반 통이랑 같이 굴러넘어졌답니다. 그 바람에 시모의 옷이 구전물로 다 젖었어요. 화가 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길래 제가 소리를 삑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나갔어요. 제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화장실로 몰려왔죠. 제 구두와 발목이 구전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아줌마가 이런 거야? 어머, 당장 매니저 좀 불러와봐. 시모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꼈는지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더라고요. 아니, 얘가 내 며느리예요. 남이 아니고. 전화를 받은 호텔 실장이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왔죠. 실장의 얼굴을 본 시모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행사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줌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 호텔 VVIP이신 분한테 도대체 뭐라고요? 아니, 사실 얘가 내 며느리라서. 근데 얘가 여기 손님으로 올 애가 아닌데? 누가 당신 며느리냐고. 실장님, 이 여자한테 제 구두 변상하게 진행해주세요. 호텔 직원이 한 거니까 이 호텔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모욕죄로 추가 고소할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줌마, 뭘 멀거니 서 있어요. 얼른 구두 닦아드려요. 시모가 얼굴이 하얘져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러고는 제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행사 시작 전에 소란이 있으니까 호텔 사장까지 화장실로 다가왔죠. 사장을 본 시모의 얼굴에 땀이 흥건하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사장이 저에게 정중히 말을 건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 아주머니는 당장 해고하도록 해요. 여기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할 최고급 호텔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여기 못 그만둡니다. 그만두면 우리 아들하고 둘이 굶어 죽어요. 제가 일해야 돼요. 호텔 사장은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저와 지인들을 에스코트해서 연회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제가 뒤돌아서자 쭈그려 앉아있던 시모가 제 발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네 남편 지식으로 집까지 날려먹고 일도 때려치고 지금 술만 먹으면서 폐임이 다 됐다. 그런 자식이라도 어쩌겠니? 내가 먹여 살려야지. 여기 관두면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야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아끼면서 살더니 아직까지도 그러고 사네요. 하긴 비싼 걸 멀리서 보기나 했어야 10,000원짜린지 800만 원짜린지 구별을 하지.
대알 뒤틀려서 어째요?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 구두가 800만 원인데? 그쪽 사정이야 알 바 없고 당장 내일까지 내 구두 변상이나 해요. 800만 원? 거짓말. 세상에 그렇게 비싼 구두가 어디 있니?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거 다 안다. 나쁜 년. 남편 버리고 가더니 사기꾼이 다 됐구나. 누가 버리고 가요? 돌아와도 안 받아준다고 한 게 누군데. 이 구두 산 영수증 다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다 확인시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요. 그쪽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업 시작해서 내가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아드님한테 이혼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줘요. 시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양손을 비비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애미야, 제발 한 번만 살려주렴. 내가 우리 손주들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울며 잔단다. 이렇게 만난 김에 우리 애들도 좀 보여주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내가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하마. 주식으로 집 담보 잡기 전만 해도 일액천금이 굴러들어올 줄 알았지? 그땐 친권도 다 포기하게 하더니 무슨 우리 손주? 기가 막혀서 진짜. 사장님, 이 아줌마 변상 책임은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해고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이 호텔 다시 안 와요? 저는 엎드려서 울부짖는 시모를 차갑게 외면하고 사장의 사과를 연신받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살짝 뒤돌아보니 경비원들이 시모를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부르며 소리쳤죠. 저는 다시는 시모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일임해버렸어요. 저는 수월하게 구두 배상 비용은 물론이고 모욕죄로 합의금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죠. 시모가 변호사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사정 봐주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못 박았답니다. 그 후로도 그 호텔에 자주 갔지만 더 이상 시모를 볼 수 없었어요. 저의 사업은 그 후로도 계속 상승선을 타고 있고 곧 다른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이랍니다. 직원들도 많이 늘어서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전업주부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도 완전히 사업가 체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날에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스스로 한계를 두고 살고 있었어요. 저도 소중한 사람이고 무궁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아닌 전 남편이나 아이들에게서만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일을 하면서 더 나은 저 스스로의 미래를 꿈꾸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게 가장 아쉽지만 친정 부모님이 저 대신 사랑을 듬뿍 주고 계셔서 한시름 덜고 있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믿고 어떤 일이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운도 시도를 해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저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